미중 무역 전쟁의 한쪽 그 당사자였던 예. 중국 같은 예. 경우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거기서 시작이 되면서 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거기가 어렵다 했을 때는 그냥 한 다리 건너서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가 막상 당해 보니까 예, 예, 그렇죠. 아, 이게 엄청나게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일이었겠구나. 예. 이게 딱 오더라고요, 느낌이. 예, 예, 그렇죠. 지금 중국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의 상황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제 뭐 지표 몇 개 한번 보게 되면요. 그 PMI 지수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심리 지표. 네. 되게 이제 구매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자재사들이고 이러는 쪽. 그쪽에 이제 그 담당자들한테 설문 조사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내는 지표인데 이렇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기업들이 그거를 판단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PMI 지수인데 그게 지금 2월 달에 얼마냐면 29.6입니다. 이게 기준선이 50이에요. 그러니까 네. 50을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 미치면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29.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아무튼 거의 그런 숫자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중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OEC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수치를 내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본인 그 안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19의 완출이 65%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잘 안 믿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래서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도시를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비슷비슷하게 여러 도시들의 이동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셧다운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효과가 아직까지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동이 완전히 안 되고 100%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60%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안 되고 그렇게 되면요. 기업들이 뭐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금이 고갈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자금이 모두 다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들이 한 8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금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자금이 공급되는 형태로서 이렇게 이제 그 정책을 계속해서 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심리적으로 워낙 그 쇼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이 잘 안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카드로 내놓는 것이 중국에서 SOC 이런 것들의 인프라 투자 이런 것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죠. 그 원래 이제 중국이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났을 때에 네. 그때 이제 경기 부양 대책을 굉장히 세게 냈었거든요. 한 2번에 걸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결산해 봤더니 야, 이게 별다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대신에 이게 정말 힘만 엄청나게 들어갔구나.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경기 부양 대책은 어지간하면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작년 같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해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서로 대치를 할 때에도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나빠진다라고 얘기할 때도 중국이 절대 그 경기 부양 대책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죠. 금리도 잘 손 안 댔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국이 심각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SOC 투자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그냥 SOC 투자하면서 도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 놓고 이러는 것만 아니고 5G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투자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중국이 계속해서 아무튼 정부의 그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쪽으로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 한 이제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정말 일방적으로 몰리는 형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중국 때문이고 막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이게 조금 아무튼 중국 내에서 코로나19도 좀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있죠. 금리도 상대적으로 아무튼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재정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아무튼 사회적인 통제를 해서 통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또 자세가 역전돼 가지고요. 다른 이제 선진국들한테 훈수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그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런 그 신문들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위안화 자산 아니냐. 아, 그래요? 예, 그러니 그쪽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근거로서 드는 것이 뭐냐면 중국 주식시장이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고 했을 때에 문을 닫았다가 여는 그날 정도만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그 이후서부터 꾸준히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위안화 자산이 상당히 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형태다.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위안화 자산 쪽에다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 중국이 위기니 어쩌니 얘기했던 것이 얼마 전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보면 중국 경제가 처음 타격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침체되고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위기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아무튼 상당한 시간 동안 경기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어렵고 이러는 것들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예전 계속해서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걱정했던 것이 중국 기업 부채에 대한 심각성, 예. 높은 그 비율 이거였는데 사실 지금 중국 경제가 우리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체감하지만 모든 게 스톱이 돼 버리잖아요, 경제가. 예.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손해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올해 어떤 실적은 더 낮춰질 거고 빚은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위기에 대한 심각성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당연하죠. 그 중국의 기업 부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또 그 공급 과잉을 그 부채를 통해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거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이 그건 어차피 굉장히 구조적인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다음에 기업이 안 좋게 되면 당연히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일순간에 확 터져버리는 형태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중국 경제가 잠재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리스크로 해가지고 쭉 오랜 시간 동안을 갈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확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확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려면요. 일단은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식이 있으면 일단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정부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고 해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은행도 막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정부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중국의 정부가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외환보유고도 일단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가장 메이저한 은행들이 모두 다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수준까지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은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서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감안을 하게 되면 이게 당장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 부채가 굉장히 많으니 이거 뭐 봐라 저거 뭐 견딜 수 있겠어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포인트를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것들은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임계점을 지나야 문제가 생기는데 임계점까지 가는 그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쌓는 계기 이런 거는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번 그걸로 해서 당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 정말 우리 IMF 외환 위기 같은 그러한 중국의 경제 위기, 금융 위기는 현재 시점에서 이 코로나 사건으로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중국이 어려운 것보다도 유럽의 선진국들은 더 어려운 나라들도 더 많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꼭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국에 우리가 뭐 개인이 됐든 뭐 기관이 됐든 중국에 투자를 하는 그 시점이 예. 지금 상황이 적정한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미국 시장이 떨어지지 않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막 최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가고 그럴 때는 저는 그때는 중국 자산에다가 네.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격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물론 이제 대외 개방도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통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통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으로 춘절 이후에 시장을 열고 했을 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그게 뭐 중국이 굉장히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지금은 보면 그 미국의 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갈 때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한쪽은 내려갔고 한쪽은 어떻게 됐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줄어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그 자산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해인 동안에 그러면 중국의 자산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최선이 아무튼 제자리 걸음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러면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더 진행된다라고 보면 이쪽은 내려가기 때문에 이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건데 제자리 걸음 하자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안 하면 모르지만 제자리 걸음 하자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매력도를 갖지 못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이쪽이 떨어지는 것이 다 마감이 됐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매력도는 이쪽에서 생기는 거죠. 미국 시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매력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에서는 아주 어중간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항상 어느 자산인가를 투자해야 돼.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갈 수도 있지만 아니 그냥 돈을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렇죠.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해서 밤잠 못 자게 그거 해가지고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은 투자처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어딘가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아무튼 현금을 보유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이제 눈이 다 내렸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정도의 그쪽에서 하시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올라갈 때에 그렇게 못 사서들 난리를 치고 했는데 떨어지면 또 안 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는 무서워서 또 못 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면 우리가 이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 오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전에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를 이야기하셨던 것은 그 당시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버블이 많이 올라가고 네,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대비해서 이쪽보다 이쪽이 낫다. 예, 예, 예. 그러나 이쪽이 내려오니 그렇다면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이 네, 관심을 갖는 나중에 게 가면 낫다. 이쪽에다가 가시는 게 낫다라는 아,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